이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0번째로 놓은 abstract는 이 논문의 함축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NN은 fixed size 인풋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recognition 정확도에 있어서 좀 감소를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SPPNet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미지의 사이즈나 스케일, 규모에 상관없이 고정된 representation을 생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풀링을 통해서 이 물체의 디포메이션, 변형에 좀 강건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로 이미지넷 2012년 데이터셋에서 SPP넷이 다른 CNN의 이 아키텍처들을 다 정확도를 향상시켰다고 말을 하고, 파스칼 VOC 2007과 칼텍 10의 데이터셋에서도 이것은 파인 튜닝 없고 싱글 풀 이미지, 전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것을 사용해서 최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PP넷 구조는 이제 뒤에서 좀 살펴보겠지만 CNN을 한 번만 돌립니다.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entire image once라고 써있는 부분은 전체 CNN을 한 번만 돌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RCNN 방법보다 24배에서 102배가량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셋은 파스칼 VOC 2007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좋거나 비슷비슷한 정확도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SPP넷의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총괄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우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abstract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CNN은 고정된 사이즈를 필요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풋 사이즈를 저희가 이제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비율적인 측면이나 스케일 측면에서 이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풋 사이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는 crop, 잘라버리는 형식과 warp, 이것을 픽스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늘려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crop 이미지는 자르기 때문에 전체의 오브젝트를 다 담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warp된 컨텐츠는 기하학적으로 왜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 규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넓혀버리면 규모가 달라져 보이고 실제로 여기도 잘려 보이죠. 그래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CNN은 왜 픽스 사이즈가 필요하냐 라고 묻는데, 결과만 얘기 드리면 결과적으로 컨버전 레이어는 픽스 사이즈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픽스 사이즈를 요구하는 것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즉 컨볼루션 다음에 존재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소프트맥스를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인풋이 픽스 사이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CNN이 픽스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인풋만 픽스 사이즈로 제시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SPP 레이어는 픽스 사이즈 네트워크의 한계를 조금 제거해주는 SPP, 즉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제시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SPM 기억나시나요? 이것은 BOW의 확장판으로 컴퓨터 비전에서 그 전까지 매우 성공적인 방법이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SPP에는 세 가지 뛰어난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인풋 사이즈에 상관없이 픽스드 랭스를 생성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것은 멀티 레벨 스페이셜 빈스를 사용한다. 아까 격자 형식으로 제가 만드는 그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PP는 이 인풋 스케일을 마음껏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스케일을 이제 피처를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풀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사이즈 이미지들로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건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향상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은 기존의 전통적인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과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고 테스트 정확도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PP의 장점으로 어떤 특정 CNN 구조와 오소고널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아시는 분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P는 CNN 구조를 향상시키죠. 다른 4개의 CNN 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렉스넷, GF넷, 오버핏과 관련된 구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칼텍 101과 파스칼 VOC 2007에서 최신의 결과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싱글 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과 노 파인 튜닝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SPP넷은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도 강점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모두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를 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뛰어난 디텍션 애큐러시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CNN을 단 한 번만 통과시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처맵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SPP넷의 피처들을 추출해내고 이것을 통해서 얼씬넷보다 100배 가까운 스피드 향상을 보인다고 하죠. 2014 ILS VRC에서 디텍션 데이터셋 관련된 오브젝트 디텍션 관련돼서는 랭크 2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돼서는 랭크 3에 등재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첨언하는 게 엣지박스라는 프로포설 방식을 또 제안을 합니다. 실제로 논문에 제시된 프로포설은 셀렉티브 설치로 제시가 되었지만 엣지박스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프로포설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넷과 GF넷이라는 구조입니다. 둘 다 논문에서 가져왔고요. 알렉스넷은 이제 5개의 컴보가 있고 2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데 GPU 성능 때문에 이렇게 2개로 나눈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GF넷도 마찬가지로 5개의 컴보가 있고 2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2.1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처음 5개는 컨볼루션이고 마지막 2개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N웨이 소프트맥스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때문에 이제 픽스 사이즈를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그러면은 임의적으로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과시킨 것에 대한 잠깐의 이런 정의적인 부분을 잠깐 내리는데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그 아웃풋을 피처맵이라고 합니다. 어떤 리스폰스에 대한 스트렝스와 공간적인 포지션을 이제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피처맵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어떤 물체에 대한 컴보를 통과시켜도 이 물체에 대한 위치적 정보를 같이 넣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도 같이 넣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겨 2를 보면 지금 A는 파스칼 VOC 2007을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보를 통과시켰을 때의 피처맵이 B이고 이 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설명과 같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이 활성화된 부분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창문과 관련된 이 액티베이션 이 박싱이 좀 활성화됐다. 그리고 여긴 바퀴인데 여기 바퀴 부분들이 활성화됐다. 동그란 부분이라 여기 공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피처맵들이 컨볼루션 레이어가 전통적인 기법과 매우 유사하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로 시프트 벡터나 이런 것을 통한 벡터 퀀타이제이션 인코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BOW와 스페이셜 피라미드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피처맵과 비슷하다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면서 비슷하니까 얘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로 넘어가면 스페이셜 피라미드 플링 레이어라고 해서 이 스페이셜 피라미드 빈스 저희가 이렇게 구획을 나눠서 이걸 다 합친 것들을 빈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 이미지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픽스된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라스트 폴링 레이어 마지막 5개의 컴보가 있잖아요. 5개의 컴보에서 마지막 컴보의 풀링 레이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SPP 레이어로 바꾸는 겁니다. 스페이셜 풀링 레이어로 이제 리플레이스 한다고 써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통과시키면 아웃풋이 K-mean 디멘셔널 벡터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M은 빈스의 개수고
K는 컨버전 레이어의 필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피겨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256개의 필터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K가 256이죠. 그 다음에 M은 빈스의 개수니까 여기서 빈스는 4, 4, 2, 2, 1 더한 것을 다 합친 것을 여기 다 더한 것을 합치면 21이죠. 그래서 M이 21입니다. 그래서 256 곱하기 21의 벡터를 이제 아웃풋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제시한 것을 fully connected 레이어의 인풋 사이즈로 고정된 값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왜 이미지 사이즈에 상관없이 픽스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빈스만 갖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미지가 크든 작든 우리는 빈스를 나눌 거고 이 빈스의 개수에 따라서 넣기 때문에 우리는 픽스 사이즈를 넣을 수 있다. 이게 지금 초점입니다. 그래서 이 파티션은 파이너에서 코어서 레벨이라는 식으로 논문에서 표현을 하는데요. 파이너, 가늘게 세세하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부분, 이 4x4 이 부분을 파이너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이렇게 격자가 좀 그리드가 좀 적은 부분을 코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레이시오, 어떤 임의적인 비율이든 허용을 하고 어떤 임의적인 스케일이든 허용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사이즈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중요한 점이 스케일이 이 정확도에 영향을 좀 많이 주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풋 사이즈를 마음대로 줄 수는 있지만 이 마음대로 준다 하더라도 이 이미지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accuracy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논문에서 표현한 것처럼 코어설 피라미드 레벨, 즉 이 한 개의 레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싱글빈. 그래서 이것은 글로벌 풀링 오퍼레이션을 작동을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풀링은 모델의 사이즈를 줄이고 오버피팅을 감소시키는 그런 데 사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풀링 오퍼레이터는 전통적인 BOW 메서드와 일치한다. 실제로 이거 하나는 BOW죠. 그래서 2.3으로 넘어오면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트레이닝은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이 있고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부터 볼 건데요. 컴버 5를 통과시키면 피처 맵은 A by A, 여기서는 13 by 13으로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레벨을 N by N, 빈스라는 식으로 써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풀링을 하는 거죠. SPM을 하지만 풀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있고 이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만들어야 하는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n분의 a의 형태, 여기는 실링, 올림이고요. 여기는 플로어링, 내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이 이미지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3이니까 n이 3이죠. 3이니까 여기 n에다가 3을 넣고 a에다는 13을 넣은 거죠. 그러면 4.33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때 이것을 올림하면 5고 내림하면 4죠. 그래서 5, 4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계산법을 하면 여기서 올리면 7, 내리면 6, 올리면 똑같죠? 그래서 이 싱글 사이즈 트레이닝의 주 목적은 멀티 레벨 풀링을 하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떠한 이미지 스케일로도 넣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 개를 넣는데,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규격 224와 180을 넣고 싶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그랬을 때 뭐 224 넣고 180을 넣을 때는 224를 크롭 해버리는 방식도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전체 풀 이미지 컨텐츠를 그냥 리사이즈 해버리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레솔루션, 해상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실행할 때는 이제 픽스 사이즈 인풋이 188, 180이 되는 네트워크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고, 그를 통해 피처 맵 사이즈는 A by N은 18, 10으로 되고, 이것에 대한 풀링을 해야 하니까 윈과 스트라드는 앞에 나왔던 그 공식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188, 180 네트워크든지 혹은 224 네트워크든지 결과적으로 SPP 레이어를 통과시키면 아웃풋은 동일하죠. 왜냐면 빈스와 컨브의 필터를 곱한 값, 그 벡터만
아웃풋으로 제시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는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하고 224와 180을 이제 스위치를 해줘야 하잖아요. 둘 다 이제 훈련을 시켜줘야 하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하는 것에 대한 오버헤드, 이 비용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전체 이포크를 돌린 후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포크를 전체 이포크, 풀 이포크에 대해서 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돌리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인 퍼포스는 이제 다양한 인풋 사이즈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주 목적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싱글이나 멀티 사이즈 솔루션, 이 트레이닝 솔루션은 오직 트레이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번 그래서 3-1로 이미지는 2012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실험을 한다. 이 제목으로 가져왔는데 작은 디멘션입니다. 사이즈 아닙니다. 디멘션으로 256으로 하고 224x224로 크롭을 한다. 근데 이 크롭을 할 때 중앙과 각 4개의 코너,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이 코너를 선택을 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미지에서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코너마다 4개 해서 5개죠. 5개인데 이걸 플립하는 경우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관련된 부분에서도 호리젠털 플리핑과 컬러 어처링으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보완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왜 10개라고 이야기하냐면 비교를 할 때 공정한 뷰 상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10 뷰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잠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dropout은 to fully connected layer에서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running rate는 0.01인데 error plateau, 약간 안정점이 돼버리는 에러율이 떨어지다가 어느 안정기에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0으로 나눠주는데 그걸 2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001과 0.0001 이 두 개를 사용하고, 그래서 자신들은 코드로 쿠다 컨버넷을 사용했고 카페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포스 GTX 타이탄 GPU 6기가 메모리를 한 개를 사용을 해서 전체 네트워크, 이 논문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2에서 4주가량이면 다 훈련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1.1 약간 소제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돌리면 SPP가 모든 아키텍처의 정확도를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 네트워크 모델을 이야기를 하는데, GF넷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컨브넷 5는 알렉스넷을 약간 변형시킨 겁니다. 그래서 컨브2와 컨브3의 플링 레이어가 존재하죠. 이 부분을 넣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버핏은 이제 얼씨는 다음에 나온 논문인데 그 논문에 대한 구조를 기본으로 따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GF5 같은 경우에는 72포크를 돌렸고 다른 두 개에 대해서는 92포크를 돌렸다고 합니다. 제가 에러렌을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에러렌을 사용함으로써 레트로 이니비션을 조금 억제시켰죠. 밸류에 대한. 그래서 3.1.2로 보면 이 제목이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결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멀티레벨 플링이 애큐러시를 향상시켰다 라는 결론입니다. 이 B 여부분입니다. 테이블 2의 B를 보시면 이 부분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 4레벨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이때 6x6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4x4를 넣는데 여기는 6x6을 넣고, 그럼으로 인해서 빈스가 50빈이 됐죠. 그래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스탠다드 10 뷰를 넣고 그래서 SPP를 사용하지 않은 A보다 상당한 향상을 이뤄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전체적으로 이 B에 있는 값들이 에러율이 더 낮죠. 위에 있는 것보다.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가로에 대한 숫자는 위에 있는 값에서 이 값을 뺀 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여기다 써놓은 거죠. 여기 제가 써놨죠. 근데 여기서 약간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6x6을 넣음으로써 빈스가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x6 대신에 4x4를 넣어도
이 맨 위에 있는 A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스 파라미터를 줄임으로써도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웬만하면 SPP를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3.1.3 멀티 사이즈 트레이닝. 제가 이제 사이즈 트레이닝에서 멀티 사이즈를 넣었잖아요. 그 트레이닝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결과값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24와 180을 트레이닝 사이즈로 넣고 테스팅 사이즈를 할 때는 224를 넣는다. 그리고 이밸류에이트로 랜덤 사이즈 180에서 224 사이에 있는 랜덤 사이즈로 그냥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평가를 했을 때 이 값이 30.06 이었는데 이 맨 위에 거와 C줄 C행에 있는 이 값을 좀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냈던 이 부분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29.68보다는 살짝 높지만 그래도 다른 SPP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1.4에서는 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이 정확도를 향상시킨다. 크롭을 한 것과 풀 이미지를 넣은 게 있습니다. 논문 앞에서도 싱글 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크롭을 한 것보다 풀 이미지를 넣은 게 컨텐츠적 측면에서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것은 완성된 전체적인 컨텐츠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도 표를 통해서 크롭을 한 것보다 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 한 게 에러율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뷰 테스팅입니다. 피처 맵에서 이제 이것은 오브젝트 디텍션과 조금 연관이 있는데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멀티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멀티뷰를 얘기했냐면 아까 저희가 스탠더드 10 뷰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여러 개 넣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멀티뷰 테스팅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고 이 SPP넷의 이제 유연함 때문에 아무리 윈도우 사이즈가 작아도 우리는 빈스를 고정된 값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성능을 냈고 뿐만 아니라 멀티뷰 뿐만 아니라 멀티플 스케일을 넣는 상황에서 이것도 적용하면 훨씬 더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을 원래는 224였는데 224뿐만 아니라 256, 300, 360, 448, 560 이렇게 6가지의 스케일에 대해서도 리사이즈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넣으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 전에는 스탠더드 10 뷰를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18개 뷰라고 해서 하나는 중앙, 4개는 코너, 4개는 미들 오브 이치 사이드, 여기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플리핑, 뒤집다, 그 좌우 대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통칭을 합쳐서 18개 뷰라고 하고 이때 S가 224 이때죠. 그때는 6개의 디퍼런트 뷰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조금 이 부분에 대해 헷갈릴까봐 조금 만들어 봤는데 가운데 하나 놓고 이거는 전통적인 방법과 똑같죠.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4개입니다. 그리고 플립한 것까지 합치면 전체 합치면 아까 9개고 플립한 거 곱하면 18개 뷰 이거죠. 그래서 18개 뷰에서 나머지 5개는 18개 뷰니까 곱하기 5 그래서 90 224에 대해서는 6개 뷰니까 6 해서 96개 뷰가 총 뷰입니다. 뷰 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6이 앞에 그 96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콤비네이션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96뷰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에러율을 감소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0뷰에 있는 이 모델보다 좀 더 뷰의 형식이 많은 것 뿐만 아니라 2개의 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것 여기 있죠. 그래서 하나는 풀 이미지, 하나는 플리핑 한 거 해서 2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96뷰만 했을 때는 9.36인데 이거 to full image view
대해서까지 합치면 9.14 여기 보이시죠? 이것까지 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96뷰만 있는 것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본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ILS VRC 2014년 데이터셋을 통해서 자신들은 3위에 랭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스칼 VOC 2007년 데이터셋을 통해서도 자신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A가 베이스라인입니다. SPP를 사용하지 않고 GF넷을 사용한 그런 베이스 모델인데 B, SPP를 사용한 것은 성능을 높인다. Full Image Representation을 사용한 건 성능을 높인다. 이미지 사이즈를 다양하게 변화시켰을 때 제일 최적의 값을 했을 때 성능이 높아진다.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가 더 좋은 것이 성능을 향상시킨다. 물론 모델 아키텍처를 변형시켰기 때문에 사이즈도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변화된 가장 좋은 베스트 스코어를 여기다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시 부연 설명으로 스케일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칼텍 101 데이터셋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SPP를 사용한 게 성능이 더 좋다. Full Image Representation을 사용한 게 성능이 좋고 좋은 아키텍처를 사용한 게 성능이 더 좋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크롭한 거 말고 와프를 시키면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89.91로 Full Image Representation을 한 것보다 당연히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가 Fully Connected 레이어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나빠졌죠. 위에 있는 이 밑줄보다 성능이 나빠진 부분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나빠진 부분에 대한 이유로 칼텍 101에 대한 오브젝트 카테고리가 이미지넷에 있는 것과 연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의 정확도가 좀 더 낮게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역시도 SPP를 사용을 하는데 이 처음 도입부에 RCN에는 각각의 리지널 프로포절 처음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 리지널 프로포즈를 2000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중복 제거하고 IO를 통해서 중복 제거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좀 더 많은 윈도우가 남고 그것을 컴포넷을 각각 개별적으로 다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타임 컨슈밍, 시간이 소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 CNN을 통과시키는 이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데 이게 타임 버틀렉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처 맵을 한 번만 통과시킬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 내용과 똑같아요. 컴보에서 한 번만 통과시키고 그 위에 있는 마지막 피처 있죠. 마지막 컴보를 통과시킨 그 피처 맵에 우리는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을 사용하는데 이때 우리는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들 우리들의 방법은 이제 윈도우마다의 피처들을 이 피처 맵에 대한 이 리전마다의 윈도우 와이즈 피처들을 이제 추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4.1 디텍션 알고리즘으로 패스트 모드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을 하고 그를 통해서 2000개의 후보를 사용하는데 이때 자기네들은 4레벨 피라미드 6x6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50빈이고 256 필터니까 여기 곱하면 12800이 되고 그래서 각 윈도우마다 12800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도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나눠야 하잖아요. RCNN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 라벨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고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샘플의 최대 30% 즉 30 이하면 다 네거티브 샘플로 놓고 네거티브 샘플로 분리된 것들 중에서도 서로 IOU가 0.7 이상이 돼버리면 제거해버리는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을 통한 SVM 트레이닝을 사용하죠. 하드 네거티브 마이닝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좀 더 균일하게 넣기 위한 방식인데요. 이때 네거티브를 모을 때 이지 네거티브가 있고 하드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이지 네거티브는 약간 배경에 완전 가까운 그런 것들을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이건 네거티브 백그라운드야 라고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걸 이지 네거티브라고 하고 이게 배경인지 아니면 이 오브젝트인지 헷갈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브젝트는 아닌 그런 것 헐드 네거티브 이 샘플이라고 하는데 그 헐드 네거티브 샘플들을 모아놔서 같이 학습시키면 좀 더 컨버지 수렴이 빨리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하는데 이 스텝은 한 번만 이루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20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SVM 트레이닝을 할 때 1시간보다 적게 걸리고 테스팅 할 때는 Non-Maximal Separation을 사용하는데 IOU는 0.3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Non-Maximal Separation은 이제 테스팅에서는 Ground Truth 박스가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제거를 해가는 그 박스를 제거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방법은 멀티스케일 피처 익스트랙션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우리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단 한 번에 파인 튜닝만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을 어떻게 했는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이 표준 편차를 0.01로 두고 레이레이트는 10,000분의 1로 뒀다가 모든 3 레이어에 대해서 100,000분의 1로 좀 점차 이렇게 변형시켜가는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고, 이때의 포지티브 샘플들은 이 IOU의 형태를 가지는, 그리고 네거티브는 이 IOU를 가지게 되는 그런 값들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파인 튜닝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트레이닝은 빨라지니까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GPU에서 2시간 가까운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링을 하고 나면 바운딩 버스 리그레이션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바운딩 버스 리그레이션에 대한 IOU는 0.5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2 디텍션 리절트를 보면 FT는 파인 튜닝, BB는 바운딩 버스 리그레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RCN은 이 베이스라인이죠. 이 베이스라인이고 알렉스넷을 사용한 RCN인데 이 부분을 베이스라인으로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결과적으로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1개의 스케일과 5개의 스케일을 사용한 그 사이값이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죠. 특히 컴부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4배, 64배 정도의 차이가 파스칼 VOC 2.7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알렉스넷이니까 좀 더 이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GFnet 5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보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등한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케일보다는 당연히 성능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100배 이상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이런 SPP에 대한 자부심을 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엣지박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셀렉티브 서치를 통한 프로포절은 이미지당 1에서 2초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CPU로. 근데 엣지박스를 사용하면 0.2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달라졌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더 혁신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엣지박스에 대한 논문에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을 때 엣지들을 만들고 이 엣지들에 대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룹화를 만들고 이것을 이제 프로포저를 만들죠. 리지널 프로포저를 만드는데 이거는 올바르게 된 거, 이건 올바르게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엣지박스를 사용을 하면 좀 더 빠르게 되니까 이 부분을 사용해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컴비네이션이 효과가 좋다. 뷰 이야기를 하면서 컴비네이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모델 컴비네이션을 사용하니까 성능이 좋아졌죠. 예, 이 부분도 똑같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RS 브릿지 2014년 디텍션에서의 자신들의 결과는 2위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부연 설명으로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한 세 가지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데 디텍션 데이터셋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보다 3분의 1의 가량밖에 되지 않고 카테고리 넘버도 5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오브젝트 스케일, 그 크기, 그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오브젝트 크기가 있잖아요. 그 크기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써놓지 않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스케일이 훨씬 더 큰 반면에 디텍션은 훨씬 더 작다고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400이 민 값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고 하죠. 이것이 훨씬 더 성능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6개 비슷한 모델로 컴비네이션을 사용을 한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았고 결과적으로 랭크 2에 기재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표를 찾다 보니까 그 CS231의 그 렉처 11의 82페이지를 보시면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습니다. 이 성능을 줄이게 할 수 있었던 SPP넷의 역할이 굉장히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PP넷이 이 정도로 많이 줄었다. 물론 제가 다음에 볼 Faster Shen과 Faster Shen 역시도 훨씬 더 속도를 줄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SPP는 스케일, 규모, 사이즈, 뭐 어떤 비율이든 상관없이 다 고정된 값의 아웃풋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해결책으로서 훨씬 더 클래시피케이션과 디텍션 태스크에서 훨씬 더 뛰어난 정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오류가 있거나 잘못 이야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